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엄마는 너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 조이며 살아온 부모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한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니? 지금껏 넌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다. 난 너에게 어떤 부모인지 묻고 싶구나. 역시 대답이 없구나. 난 너에게는 부족한 부모인 모양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은 너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부디 이 어미의 품을 떠나면 갖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거라. 무자식이 상팔자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정말 자식이 없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부모 노릇을 하는데 지쳐가고 있다는 부모들의 푸렴일 수도 있을 겁니다. 22살의 아들을 둔 엄마는 아빠와 아들이 사사건건 부딪혀 부자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까지도 이혼을 한 해 만에 극한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이나 집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앳된 얼굴을 가진 젊은 청년과 누나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엄마가 오셔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로 보이는 여자는 2%는 아니고 한 1.5% 정도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약간 어눌해 보였는데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어눌해 보이는 며느리에게는 여우 같은 계획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30평대 집을 사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들이 둘째 계획도 있는데 30평대는 작은 것 같아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왕 사주실 거면 좀 큰 평수로 사주세요. 이번에 집 마련하면 완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랑 잘 살고 싶어요, 어머니. 아이고 지랄한다. 야, 자 와주라는데 어디까지 집을 고친단 말이고? 지가 나가서 돈 한 푼 풀어보기나 했나? 내 돈 가지고 왜 지가 계획을 세우고 있노?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엄마, 어차피 집 사줄 거면 저 사람이 원하는 평수하고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너 왜 이러는데? 엄마는 그 돈 우리에게 안 쓰고 죽을 때 가지고 갈라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잖아. 집수리 업자라면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매수해서 올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집 살 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집을 선택을 합니다. 70%, 80%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대출 하나 받지 않고 엄마 찬스로 4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고 올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겠죠.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회사의 상무님이고 엄마는 보험 설계사로 오래 근무를 해서 수입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아버지 몰래 엄마가 아들에게 사주는 것이었죠. 인생고의 여러분은 돈은 많지만 자식이 골칫덩어리다.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평범한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잣집 아들의 일상은 직장도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주면 조금 있다가 퇴사하고 입사하고 또 퇴사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인간이 되겠냐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서 빚을 지면 또 갚아주고 돈 없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아이고 내 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여자인겨. 나이는 띠동갑 34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누나인 줄 알았는데 부부라고? 가끔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디를 보더라도 아버지와 딸인 모양새를 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따님이 예쁘다, 아빠하고 따님 사이가 좋은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기에 입을 다문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가 좋다면 이 집으로 해라 그마. 어머님 대출 없이 사주시는 거 맞죠? 그래도 전세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은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당연하게 돌려드려야죠. 전세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미리 집을 매수해서 리모델링하고 입주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부모된 죄로 어쩌겠는겨. 그래 줘야 될 것 같네. 얘.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내 자식도 인간 안 되는 놈이고 데리고 온 며느리도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왔다고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내라도 챙겨야지 어쩌겠는겨. 그게 끝이었는데 잔금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얼마 전에 내가 거래했던 집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 이사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인데 수리는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집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꼭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난 이 집 못 팔겠네. 이 집은 엄마 돈으로 구입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팔 수 있겠어요? 난 이 집 포기해야 되겠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겨? 진짜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집 판다는 거 소장님도 알고 있었다면서. 어째 나에게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는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유본시지. 아이고 참, 또 집 팔고 돈만 받아 처먹으면 되는 모양이지. 자기 명의로 되었는지 본인이 팔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들 앞으로 집을 사주지 말아야죠. 섭섭하겠지만 저에게 발등을 찍힌 게 아니라 아들에게 발등을 찍히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집 팔아도 가져갈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다 해놓고 다시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었고 캐피탈 2군데서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았던데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매매인 경우는 보통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세 계약은 부부 중 한 명 앞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경우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집주인이 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 몰래 빼나가고 매달 월세를 부담하고 사는 사람.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보증금 담보로 캐피탈이나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 중에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벌써 월세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도박성 게임에 빠져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이상한 놈이 아주 희한한 여자를 골라서 끼리끼리 살면서 별짓을 잘하고 살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자식인 줄 알면서 자식이라고 믿고 싶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식에게 전셋집 얻어주고 집 사주는 이 서글픈 현실 속에 살아가는 부모들, 남들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게임에 빠졌다고 몰아붙일 때 며느리는 어머님 돈 많잖아요.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늙으면 모실 사람이 저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심하게 왜 이러세요? 인생고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골통 같은 자식, 며느리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주는 부모의 수고로움과 깊은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식에게 퍼주는 교육 방식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고 배워야 합니다. 돈 무서운 줄 알도록 키워야 합니다. 내 자식이 망나니가 되었다고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시키고 독립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 나면 부모는 늙으면 죽을 때까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내 삶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받은 것 하나 없어도 때로는 고단한 삶을, 때로는 고단한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내 그림자도 나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고 떠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몽땅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집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봅니다. 좀 더 부모님들이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